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 신호는 실물금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런던 불리언 마켓 어소시에이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런던의 금 보관고 잔량은 약 858톤으로 평가액 약 1.142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월간 전월 대비 0.2% 증가로 나타나 있지만 이 통계가 보여주는 진실은 유통 가능한 실물금이 시장에서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국 망라은행 자료와 관련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런던 금 보유 및 유통 물량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그 결과 유동성 측면에서 금 시장이 점점 더 긴축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예컨대 2025년 4월에는 미국 코맥스 금 창고에서 하루 동안 약 28.8톤 559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미화 약 31억 달러에 해당했습니다. 이처럼 실물금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창고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재고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산이 본래 그 희소성으로 가치가 부여되며 유통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수록 가격이 올라갈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급 측면의 구조적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전문가로서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눈치채야 할 시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수요가 다시 활성화되는 트리거가 나타난다면 금 가격은 단순한 반등을 넘어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저는 이처럼 실제 물량 데이터를 중심으로 금이 왜 지금 저점일 수밖에 없는가의 구조적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금 가격의 급락, 예컨대 2025년 10월 21일에 온스당 약 115달러까지 내려가며 하루 낙폭이 5.5%에 이른 것처럼 이 단순한 악재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하락을 두 가지 핵심 메커니즘으로 분석합니다. 첫째, 가격이 이미 과열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온스당 최고 약 381달러를 찍고 단기간에 거침없는 랠리를 보인 뒤 상단에서 모멘텀이 둔화되었고 기술 지표상 RSI 등이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둘째, 유동성 및 실물금의 가용량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 수요의 균형에서 공급 측면이 계속 부담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 둔화되어도 가격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예컨대 2025년 3분기 세계 금 수요가 313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공급 증가폭은 3%에 그쳤고 재활용금은 단지 6%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투자 수요는 여전히 강했지만 반대로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감 회복이나 달러 강세 전개,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 일부가 위험자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중국에서의 골드 수요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점을 단순한 하락 시작이 아니라 과열 조정 준비 단계로 봅니다. 즉, 금이 다시 상승할 때를 대비해 지금은 구조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이며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다음 랠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세 번째 핵심 흐름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의 순매입량은 약 220톤으로 전분기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634톤이 이미 신고되었으며 이는 2024년 동기 약 724톤보다는 다소 낮지만 장기 평균 2010년대 초중반 연간 400-500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8월에만 중앙은행들이 순매입한 금량은 약 19톤이었고 카자흐스탄이 8톤을 추가하면서 연간 누적량이 316톤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은행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단순히 투자자, ETF, 소비자 수요에 의한 랠리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전략적 자산 배분 변화임을 보여줍니다. 즉, 중앙은행들은 금을 단기 차익 목적이 아닌 최소한 10년 이상 보유할 자산으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적 변화는 금 가격이 저렴해졌다기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여건이 갖춰졌다는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게다가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은 이미 전 세계 채굴된 금의 약 1/5 수준이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보유량이 약 36영톤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파트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금 시장에서 진짜 수요는 정말 큰 기관, 즉 국가 단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수요는 일반 투자 수요와 달리 되돌릴 가능성, 즉 판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요입니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사들이고 시장에 돌려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남은 유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자체가 가격 상승을 위한 구조적 기둥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같은 중앙은행 수요가 왜 달러, 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즉 탈달러화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젤객 규제 개편은 금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핵심 변수입니다. 이전까지 금은 은행 자산 분류에서 티어 3로 평가되며 예를 들어 은행이 금을 10억 원어치 보유해도 자본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약 5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젤캡 시행 이후 금은 티어 1 자산으로 승격되었고 이는 미국 국채 현금과 동일한 최상위 안전자산 지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ETF나 파생 상품이 아닌 오직 실물금만이 티어 1 인정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규정 하나 때문에 글로벌 은행들은 과거처럼 달러와 미 국채만으로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고 규제 준수를 위해 반드시 일정 비중의 실물금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권이 보유한 실물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의 가용량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 뉴욕 금고 재고의 감소, 중앙은행 순매입 증가와 맞물리며 유통되는 금의 총량이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금의 재평가 과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금이 다시 통화 기반 자산으로 취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금은 투자자의 선택 자산을 넘어 은행, 국가, 금융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전략적 기초 자산이 되었고 이 지위 변화는 앞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젤계는 금 가격의 장기 상승을 촉발하는 구조적 기반이며 실물 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로 강조하고자 하는 흐름은 바로 달러 미국 국채 중심 안전자산 체계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국가 부채가 2025년 10월 기준으로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 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추정한 공식 외환 보유액 구조를 보면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비중이 약 27%에 이르고 있으며 반면 미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로 역전된 상태입니다. 또한 여러 국가가 자국 외환 보유고 내달러 미국채 비중을 줄이고 탈달러화를 가속하면서 예컨대 인도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을 최근 880톤 이상으로 늘리는 동시에 미국채 투자를 최근 몇 달간 183억 달러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전통적으로 안전자산 1위였던 미국 달러 채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실물금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와 국채는 이자를 주지만 동시에 화폐 가치 하락, 통합 팽창이라는 리스크도 안고 있고 반면 금은 배당이나 이자는 없지만 통화체계 바깥에서 그 희소성과 대체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파트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달러 중심의 안전자산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고 이 전환의 수혜자는 바로 금입니다. 지금은 국가중앙은행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진행 중인 구조적 변화기이며 이 변화를 이해한 투자자는 향후 금 가격 급등기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흐름은 실질 금리와 금 가격의 역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금리가 낮아지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금이 강세를 보이고 반대로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 금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World Gold Council 자료에 따르면 미국 10년 국채의 실질 금리와 금 가격 사이에는 상당히 강력한 역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상관계수 약 0.8,
최근 시장 데이터에서도 미국 실질 금리가 약 2% 이상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단지 실질 금리 변화만으로 금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 금리가 다시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 채무가 급증하며 화폐 가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앞으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이자를 주지 않은 자산이지만 구매력 방어 장치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예컨대 금리가 명목 5%라도 물가가 연 10% 오른다면 실질 금리는 5%가 되고 이럴 경우 투자자들은 채권이나 예금보다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파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실질 금리의 낙폭과 이를 둘러싼 거시환경 인플레이션 지속, 달러 약세 가능성, 국가 재정 위기 등이 금 상승 조건의 뇌관이 되고 있으며 이 뇌관이 작동할 경우 현재의 조정세는 단지 준비 국면이고 본격 랠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실적으로 투자자가 단기 금리 변화보다는 실질 금리, 인플레이션 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번째로 중점적으로 살펴볼 흐름은 금이 단계적 폭등 스태핑 패턴으로 상승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모건 스탠리는 2026년 중반까지 온스당 약 4,5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했고 ANZ는 2025년 말까지 온스당 약 4,400달러 수준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현재 시장에서는 2025년 11월 18일 기준으로 금값이 약 438.19달러 온스를 기록하며 최근 고점 대비 조정세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러한 흐름은 차트 분석상 폭등 조정, 횡보, 재폭등이라는 전형적인 스텝업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컨대 지난 8월 이후 약 2개월간 금 가격이 온스당 670달러 이상 상승하면서 20% 이상 랠리를 보였고 이후 단기 조정 및 횡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이 횡보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횡보가 끝난 후에는 다시 상승 랠리로 진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텝 구조가 단순히 기술적 형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수급 변화, 중앙은행 매입 증가, 실물 공급 감소, 실질 금리 하락 기대가 동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이나 횡보 국면이 나타난다고 해서 상승 동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시기를 놓치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금의 새로운 촉매가 작동했을 때 급등 랠리 진입 직전의 숨고르기 구간이며 이 구간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진입 기회를 탐색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평가합니다. 8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결론은 지금 시점이 단순한 단기 조정 구간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명확한 매수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첫째로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25년 10월 기준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불과 2020년 대비 약 10조 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채 증가 속도는 연간 2조 달러 이상으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면 부채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둘째로 전 세계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의 비중이 미 국채 비중을 추월했다는 점은 국제 금융 질서가 이미 달러 중심 체계에서 서서히 이탈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실질 금리는 일시적으로 반등한 구간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다시 마이너스 및 권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로 금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온스당 약사 381달러까지 단기간 급등한 후 현재 약사 0달러 초반대에서 조정 및 횡보를 거치고 있는데 이는 스텝 패턴 상승 사이클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정상적인 숨고르기 단계입니다. 즉 상승의 끝이 아니라 다음 폭등을 위한 에너지 축적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순매입이 올해 누적 600톤을 넘어서며 구조적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남아있는 실물금의 양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2025년 말, 2030년 초반까지 금은 장기 상승 슈퍼사이클에 진입해 있으며
지금의 가격대는 오히려 향후 4, 5년을 대비한 전략적 매수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 단기 가격 변동에 휘둘릴 필요 없이 중장기적 시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